여러분 안녕하세요. 추구 시 읽어보겠습니다. 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세요. 첫 번째 연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경전 매춘색 급수 두월광 밭을 갈며 봄색을 묻고 물을 기르며 달빛을 되질하네. 앞거부터 보시면요. 경전해서 밭갈 경자와 밭전자죠. 경자를 화자에 보면 왼쪽이 가래래자예요. 밭가는 쟁기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우물정자는 밭을 가지런하게 가른 모양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밭을 갈아서 묻을 매자인데요. 흑토자에다가 마을리자죠. 마을이라는 것은 지역 속에 마을이 모여 있지요. 그래서 마을 리자 속에는 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흑토자를 붙이면 흑속이 되죠. 그래서 동사로는 묻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춘색, 봄의 색이죠. 봄색이라고 하면 이제 겨우내 꽁꽁 얼었던 땅에 이제 온 산과 들에 파릇파릇한 새싹이 나오는데, 또 농사꾼들은 이제 농사 준비를 해야 되죠. 씨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땅을 이제 다 갈아엎지 않습니까? 갈아엎게 되면 그 땅 위에 난 풀들, 춘색이죠. 풀색, 그 푸른 풀들을 다 갈아엎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씨 뿌리기 위해서 농부가 준비하는 과정은, 뭔가를 시작하려면 이전의 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아야만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음 급수 두월광. 급, 물기를 급자죠. 물 숫자에다가 다다를 급자예요. 그러니까 물에 다다르게 되면 물을 깃는 것이죠. 물 숫자. 그래서 물을 깃다. 그 다음에 두자는 한 말 두 말 하는 두자인데, 자루가 달린 국자로 뜨는 말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통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국자가 달린 말두에 동사로 사용됐기 때문에 되질하다, 말질하다는 의미예요. 쌀을 이제 되에 담을 때 되질한다고 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되질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광하면 달빛이죠. 그래서 물을 기르면서 그 우물 혹은 그 샘물에 비친 그 달빛을 손질을 하면서 물을 뜨는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요, 달걀 그 노른자를 깨지 않게 잘 옮기는 장면을 연상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겠죠. 물을 기르면서 그 달빛이 망가지지 않도록 물을 살살 대질하면서 뜨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 뒷구는 뭔가를 시작을 해서 진행할 경우에 정말 달빛을 대질하듯이 그 달걀 노른자를 깨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옮기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도 들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경전, 밭을 갈며 매춘색, 봄빛을 묻고 급수, 물을 기르며 두월광, 달빛을 대질하네. 뭔가 시작을 앞두고 해야 하는 행동과 마음가짐을 이렇게 표현했다고도 보겠습니다. 요 시는요, 하서 김인우 선생이 중국의 칠원고시 중에서 그 백수를 골라서 그것을 한글로 번역해서 만든 그 한시 입문서인 백년초회에서 발췌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경전 야수 매춘색 급수 산승 두월광. 해석해보면요, 경전 야수, 밭가는 늙은 노인은 매춘색, 봄색을 묻고, 급수 산승, 물 깃는 산승은 두월광, 달빛을 대질하네 해서요,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이 야수와 산승을 빼서 추구에 옮긴 것이죠. 하서 김인우 선생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서 우리나라 그 해동 18현인 중에 한 사람에 속합니다. 6세 때 상원석이라는 시를 지을 정도로 수재였는데요. 호남 유학의 그 원줄기라고 할 수 있는 김안국 선생에게 사사를 받았는데, 하서 선생을 어린 나의 벗이라고 칭할 정도로 뛰어난 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0세에 그 인종이 세자 시절이었을 때 그 세자를 강원하는 설서직에 있었는데, 인종이 물러나게 되면서 선생도 물러나와서
그 강학당을 지어서 학문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도연명의 사계처럼 이 추구에도 이 하서 김인호 선생의 백년초해에서 따온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다음 년 보시죠. 서정 강상월 동각 설중매. 서쪽 정자는 강 위의 달이요 동쪽 누각에서는 눈 속에 매화로다. 예,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서정과 동각인데요. 서쪽과 동쪽을 대꾸했고 정자와 누각을 배경으로 해서 각각의 그 경치를 묘사했죠. 그래서 서정에서요. 서쪽이라고 한다면 해가 지는 곳이죠. 당연하게 저녁이고 달이 뜨게 되니까. 그리고 서쪽은 오행상으로서도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계절로 봐서는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서쪽 하면 서늘한 곳이에요. 예, 그리고 정자를 보시면 높을 고자에 고물의 정자의 합자입니다. 높은 곳에다가 못 박듯이 지어놓은 집을 정자라고 하죠. 정자의 특징이라면은 높은 곳에서 아래의 경치를 바라볼 수 있게 또 여름에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사면에 벽이 없지요. 그래서 서쪽에 있는 정자 하게 된다면 해가 뜨지 않는 시원한 곳에 있는 정자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 서쪽 정자는 그 여름에 이용할 수 있는 정자가 되겠죠. 그 율곡 선생이 5, 6살 때까지는 강릉에서 지내다가 파주로 이사를 오게 되는데요. 파주에 있는 그 화석정 있죠. 예. 그 정자에서 여름에 젊은 시절을 보냈다는 시를 화석정이라는 시에서 읊고 있죠. 어쨌든 서쪽 정자에서는 여름날 밤에 그 강 위에 두둥실 뜬 달을 구경하는 그런 장면을 짐작할 수 있겠고요. 듣고 보시면 동각 설중매 해서요. 동각이죠. 예, 동쪽은 당연히 해가 뜨는 곳이죠. 예, 따뜻한 곳입니다. 때문에 이 동각은 겨울에 지낼 수 있는 곳이죠. 동쪽을 오행으로 본다면 목성을 가지고 있고요. 오상, 인의 예지신으로 보면 인서 따뜻하고 어질고 요런 거예요. 계절로는 봄이고 그래서 동쪽에 있는 각은 당연히 추운 겨울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이겠습니다. 누가 각자죠. 누각의 누자는요. 이 나무 목자에 그 여자가 짐을 그 머리에 이고 있는 모양이에요. 물건을 쌓고 하는 모양을 형상화했거든요. 그래서 집을 그렇게 1층, 2층, 3층 겹겹이 지은 집을 수직으로 올라가는 집을 누라고 하고 이 각은요. 이 평지에 필요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곳곳에다가 짓는 집을 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따뜻한 동쪽에다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지은 집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동각에서는 동쪽 누각에는 눈 속에 매화가 피었구나. 그래서 동정이라고 해도 안 되고 서각도 아니죠. 예, 정자는 당연하게 서쪽에 지어야 되고 이 각은 동쪽에 지어서 여름엔 시원하게 달 구경을 할 수 있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눈 속의 매화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식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이는 대로 쓴 것 같지만 다 그 속에 의미가 있지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감상하신 시들은 다 도연명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사계에서 옮겨온 시예요. 도연명은 이름이 잠이고 그리고 이 도연명의 연명은 자지요. 예, 호는 5그루의 버드나무가 있는 집에서 산다 해서 오류 선생이라고도 불려지는데요. 29살 때 그 고을의 교육 책임자로서 첫 벼슬을 갖게 되는데 10여 년 하다가 팽택에서 현령직을 하는 중에 이제 사임을 하고 귀걸이사를 읊으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던 그 도연명입니다. 귀걸이사로부터 전원 시인이라든가 은일자라든가 세속을 초탈한 시인이다라는 레테리가 붙게 됩니다. 소동파는 도연명의 시를 평하기를 소박하지만 화려하고 또 파리한 것 같지만 풍부하다라고 평했듯이 그의 시의 특징이라면 시가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고 또 이 전원을 다룬 만큼 순박하고 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읊듯이 어떤 기교 없이 물 흘러가는 듯이 써내려간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다음 년 보시면요. 역시 도연명의 사계에서 발췌했는데요.
이 네 구가 하나의 절구시인 것 같아서 이렇게 묶었습니다. 읽어보시죠. 음주, 인안적, 식초, 마구청, 백주, 홍인면, 황금, 흥리심 해서요. 한 구씩 보시면 음주 했죠. 술을 마시다. 음자를 보시면 왼쪽이 먹을 식이죠. 밥식. 그 다음에 오른쪽이 하품할 흠이에요. 혹은 입 크게 벌릴 흠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려서 먹는 것은 마시는 거가 되겠죠. 음주, 술을 마시면 인안, 사람의 얼굴이 붉어지고, 식초, 먹을 식, 풀초, 풀을 먹으면 마구, 아래 입이 풀어진다. 음주, 술을 마시는 것과 식초, 풀을 먹는 것을 대꾸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사람의 얼굴은 당연하게 붉어지죠. 마찬가지로 풀을 먹으면 입이 파래지죠. 그래서 적색과 파란색 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모으고 있는데요. 동양에서 서양도 마찬가지겠지만 적색은 감성적인 의미를 상징하고요. 청색은 이성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선비의 그 깨끗함을 표현하는 색이 청색이죠. 해서 도연명도 누구보다도 술을 좋아했던 사람이지만 술 마시는 것을 풀 먹는 것보다 좋지 않게 말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술을 좋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굳이 말을 등장시킨 것은 말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풀을 먹으면 파래지죠. 사람이 반복이 돼서 조금 지루하고요. 또 풀을 먹는다 하면 사람보다는 말이 좀 어울릴 듯 하니 말을 넣었던 것 뿐이지. 그러니까 기저에 깔고 있는 의미가 풀 먹는 것보다 술을 먹는 것은 더 감정적이다. 좀 이성적이지 않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색깔이 외향이 변화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술을 먹으면 얼굴이 빨개져 하고 이제 시흥을 일으키면서 풀을 먹으면 파래져. 그러면서 그것을 발전시켜요. 그리고 다음 면 보시면요. 반전을 보이고 있어요. 백주 홍인면 황금 흥리심. 흰 술을 마셔도 사람의 얼굴은 붉어지듯이 황금은 관리의 마음을 검게 만드네. 백주는 중국말로 바이주 해서 빼갈이라고 하죠. 그러나 여기서 백주라는 것은요, 꼭 바이주, 빼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흰술, 아주 깨끗한 술이에요. 술을 마시면 붉어지는데 설사 그 술이 백주, 깨끗한 술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얼굴을 붉게 하는 거는 마찬가지다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술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만든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도연명이 말하고 싶은 게 요것이죠. 황금 흥리심이에요. 하물며 황금은 관리의 마음을 검게 만든다. 그 황금이 누구와 관련되어 있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텐데 여기서 관리가 들어가니까 이 황금은 당연히 뇌물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물은 관리의 마음을 시꺼멓게 한다. 검게 만든다. 아무리 번쩍번쩍거리는 좋은 황금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먹으면 관리의 마음은 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붉게도 되고 푸르게도 되고 검게도 되는데 여기서 도연명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청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먹지 않을 수 없고 누구의 신세를 지지 않을 수 없고 기본적으로 먹어야만 살기 때문에 먹긴 먹어야 되겠지만 그 먹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붉게도 되고 푸르게도 되고 흙으로도 된다. 그러니까 먹는 것을 잘 찾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구인 기구에서 술을 마시면 붉어지고 그런 것처럼 풀을 먹으면 파래져. 기본 전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반전으로 설사 그 술이 아무리 깨끗한 술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얼굴을 붉게 만드는 건 마찬가지야. 하물며 아무리 명분이 좋은 황금이라 할지라도 관리의 마음을 검게 만든다.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라면 마땅히 황금 보기를 돌보듯이 해야 한다는 것을 관리들이 지켜야 할 마음가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도연명은 기거래사를 풀면서 현령직을 타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도연명이 지은 시 중에 도화원기라고 있죠. 예, 별유천지 비인간, 예,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은 그런 세계가 따로 있더라라는 시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 시로 봐서 도연명 마음속에는 이 세상을 이상세계, 정말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죠. 그런 사람이 공직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이 세상을 좀 바꿔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았겠죠. 예, 관리들에게 노상 일어나는 뇌물 사건 같은 거를 보면서 벼슬 했을 때의 그런 심정을 이렇게 시로 읊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시 보시죠. 요 시는 남녀노소의 일상적인 생활사를 덤덤하게 표현한 시인데요. 이 시를 통해서 도연명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인, 부장거, 소아, 기중래서요. 노인은 지팡이를 잡고 가고 어린아이는 중마를 타고 오네입니다. 예, 한 구씩 보시면 노인, 늙을 노, 사람인 해서요. 노인은 부장거 해서 부, 잡을 부, 부축할 부, 예, 장은 지팡이장, 지팡이를 잡고서 가고, 소아, 어린아이는 기, 죽, 네. 기, 탈기자. 예, 죽은 대나무 죽자잖아요. 근데 여기 탈기자가 있으니 예, 대나무가 아니고 대나무로 만든 말, 예, 중마가 되겠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이들은 말 타고 자동차 이런 거 좋아하죠. 그래서 중마를 타고 온다 해서요. 노인과 소아, 어린아이를 대꾸를 했습니다. 노인 가는 사람이고 어린아이는 오는 사람 해서 구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음을 표현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노 부신거, 여비 급술에, 남자 노예는 뗄나무를 지고 가고 계집종은 물을 길러 오는구나 해요. 예, 남노, 남자 노예죠. 노자를 보시면 계집 여자에 또우, 여자가 나란히 서 있는 것. 그리고 또 이 또 우자는 손의 의미도 있습니다. 옛날 힘이 우선시 되었던 세상에서는 여자는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손, 그것은 노예가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예, 남노, 산의 종은 부신거, 부, 진질부지요. 화자에 보시면 위에가 사람 인자고요. 아래가 조개패, 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평생 등에 지고 가야 되는 것이 돈이다 해서 예, 그런지 진질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뗄나무 신자, 그 다음에 갈 것자죠. 그래서 뗄나무를 지고 가고, 그리고 여비 급술에, 계집종은 예, 물을 길러서 온다. 여비에서요. 비자도 계집종 비자인데요. 계집여에다가 낮을 비자에서 신분이 가장 낮은 여자는 노비가 되겠죠. 그래서 남노 여비로 대꾸를 했습니다. 급수, 예, 물을 길러서 레 온다 해서요. 거자는 집 밖의 일을 말하죠. 예, 뗄나무를 지고 간다. 이 뗄나무는 불을 지피는 거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간다든가 그런 의미로도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고대의 문명이 물가에서 시작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자는 이제 생산하는 것 또한 그렇게 의미를 확대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이 뗄나무는 불화를 의미하고 급수, 물수지요. 남자의 일은 불과 같은 것으로 묘사를 했고요. 여자가 하는 일은 이제 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정리해보면 남자는 가고 여자는 레 해서 남자의 생활 반경은 집 밖을 의미하고 여자의 생활 반경은 집 안으로, 그리고 남자의 역할은 뗄나무를 지고 다니는 것 같은 그 무게가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을 표현했고, 여자는 집안일을 담당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단순한 남녀의 일상적인 생활이지만 그 생활 속에 남자가 상징하는 바, 여자가 상징하는 바가 다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 시는 늙은이와 젊은이를 비교해서
9시대가 가고 신세대가 오는 것, 그리고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을 표현함으로써 남녀노소의 상징적인 의미를 시로 읊었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전 매춘색, 밭을 갈아 봄색을 묻고 급수 두월광, 물을 길며 달빛을 배질하네. 서정 강상월, 서쪽 정자에는 강 위에 달빛이요. 동각 설중매, 동쪽 누각에는 눈 속에 매하로다. 음주인 안적, 술을 마시면 사람의 얼굴은 붉어지고 식초 마구청, 풀을 먹으면 말의 입은 파래진다. 백주 홍인면, 흰 술을 마셔도 사람의 얼굴은 붉어지듯이 황금 흑리심, 황금은 관리의 마음을 검게 만드네. 노인 부장거,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가고 소아 기죽네, 어린아이는 죽마를 타고 오네. 남노 부신거, 남자 노예는 뗄나무를 지고 가고 여비 급술에, 계집종은 물을 길어 오는구나. 예, 이상으로 추구시 읽어보셨습니다. 예, 또 좋은 19절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